왜 클래스를 쓰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클래스가 함수를 모아놓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배열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배열인데 배열 말고 그 변수 먼저 써볼게요. 이게 변수랑 배열이랑 클래스랑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순서상으로 변수를 썼다가 변수의 한계 때문에 배열을 쓰고요. 배열을 썼다가 배열의 한계 때문에 객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를 이용해서 제가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사람 표현. 사람은 이름과 나이와 거주지로 이루어집니다. 뭐 주소록 같은 거죠. 주소록 같은 거 적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 이렇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름은 홍길동. 거주지 대전. 나이 20살.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age.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d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숫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s예요. 그래서 %s는 문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문자지만 여기는 어쨌든 문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이 3개니까 여러분이 정해 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에다가는 age를 넣고요. 두 번째에다가는 거주지를 넣고요. 세 번째에다가는 이름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살 대전사는 홍길동입니다가 나오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뭐 사람 한 명 더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될 건데 당연히 네임이라는 변수를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이름이 동일하니까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두 명의 사람을 제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는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요러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해도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자, 홍길동이 대전 사람입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헷갈려야 되겠죠. 물론 이제 변수명에 1이 붙었으니까 2가 붙었냐 안 붙었냐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막 사람이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면은 막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막 규칙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막 규칙적으로 안 지으면 더 헷갈려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도 많은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뭔지도 몰라요. 이게. 홍길동이 대전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어떤 하나를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여러 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데 뭐 정수나 스트링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정보가 모여서 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세 개가 같이 모여야만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정보가 되잖아요. 홍길동을 대전 사람인데 서울 사람을 해석하면은 잘못된 정보죠, 이거.
엄연히 홍길동은 대전 살고 있는데 그럼 정보가 오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구별 가능한데 사용하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서울 사는 홍길동이 갑자기 돼버립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데이터를 파편화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 그 파편들을 모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파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관리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사람 한 명 표현하는데 3개 썼잖아요. 요거 프로그램이 좀 커지면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막 20개 30개 씁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그 20개 30개를 여러분들이 변수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가 힘드니까 만든 게 뭐예요?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배열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어떤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숫자만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배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 몸무게, 나이 이렇게 3개면 요거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겠죠. 키는 175, 몸무게 60, 나이 22.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만약 어떤 한 사람 1번 사람의 정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퍼슨 1 175 60 22 퍼슨 2 185 70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게 실수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거보단 낫죠. 변수 3개 쓰는 것보단 낫죠. 왜 그래요? 이게 175 키 %D 몸무게 %D 나이 %D. 자, 첫 번째 사람의 정보를, 신체 정보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일단 퍼슨 1이라고 하면은 틀리진 않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얘도 좀 실수할 확률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퍼센트 2로 했네요. 이 정도. 그래도 변수명이 막 달라지는 것보다는 변수명이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일관되게 동일한 변수명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점은 있죠. 그죠? 배열을 사용하기에는 단점이 있죠. 제일 큰 단점은 같은 자료형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0번째, 1번째, 2번째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같은 자료형만 표현 가능하고 제한적이죠 표현이. 자, 이렇게 각 인덱스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정보인지 여러분들이 따로 적어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순서니까 첫 번째 뭐가 오고 두 번째 뭐가 오고 세 번째가 뭐가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까먹을 거예요. 두 번째가 나이였나 세 번째가 나이였나. 자,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객체입니다. 자, 객체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자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객체의 복잡성은 어쨌든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고 객체의 본질은 이거예요. 자, 됐죠?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만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건
이제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딱 약속을 했으니까 인트만 넣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 숫자만 계속 꺼내주면 되겠네 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줘요. 숫자 여러 개 저장하는 걸. 근데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빨간 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요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숫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인트라고 하면은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만들 때도 이렇게 자료형을 씁니다. 자료형의 그 의미가 뭐였냐면 모양과 크기인데 크기에 좀 더 일단 집중을 해주세요. 크기. 그래서 인트라는 것은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트가 요만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아니다. 더블로 해볼까요? 더블. 자, 더블 이런 게 있으면 더블은 요만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트보다 더블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배열은 뭐냐면 배열은 이렇게 일렬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 이제 배열을 사용할 때 야, 우리가 세 번째 거 가져와 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의 크기가 다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두 번 점프하면은 세 번째 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위치에서 한 번만 이동을 하면은 두 번째 거 가져올 수 있어요. 똑같은 크기로. 자, 똑같은 위치에서 처음에서 네 번 점프하면 하나, 둘, 셋, 네 번 점프하면은 다섯 번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점프 하나도 안 하면 첫 번째 거 가져올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왜 이제 0부터 시작하는지 아시겠나요? 점프를 한 번도 하지 마라. 점프를 한 번만 해라. 점프를 두 번만 해라. 요렇게 때문에 배열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가능하려면 이 배열의 크기가 공간의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 컴퓨터가 막 임의로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길이로 치면 막 4를 점프하고 두 번째를 8로 점프하고 2로 점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규칙적인 일밖에 못합니다. 반복문처럼. 그래서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 5개가 있을 때 5개의 크기는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거를 작업을 하려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이 같은 자료형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료형이 서로 달라지면 얘랑 얘랑 크기가 다르거든. 이해되셨죠?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에 뭐 20 들어있고 여기에 뭐 홍길동, 여기에 뭐 20 들어있고 여기에 뭐 홍길동, 여기에 뭐 대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 번 점프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오게 됩니다. 홍길동 잘리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배열로 왜 같은 자료만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대신 객체는 이제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여러 자료형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건 규칙이 없죠, 여러분. 이 세 개를 제가 숫자 하나 넣고 문자 2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숫자 2개 넣고 문자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뭐 키부터 넣고 몸무게 넣고 이름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인트의 크기를 제가 4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의 크기를
8로 잡을게요. 그럼 얘는 4, 8, 8이고요. 4, 4, 8입니다. 아니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대신 똑같은 정보인데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4, 8, 4. 자, 완전 규칙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걸 사람이, 개발자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순서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내가 넣고 싶은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고 컴퓨터한테 작업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또는 자바한테 내가 생각한 어떤 개념, 지금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은 키와 몸무게, 이름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와 사는 곳과 이름을 생각하고, 제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도 경우의 수가 무한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사람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 놓고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한 개념이 있으면 이제 그때 컴퓨터를 미리 생각하는데도 경우의 수 사람이고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컴퓨터한테 작업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또는 자바한테 내가 생각한 어떤 개념, 지금 저는 이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은 키와 몸무게, 이름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와 사는 곳과 이름을 생각하고, 제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도 경우의 수가 무한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사람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 놓고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한 개념이 있으면 이제 그때 컴퓨터한테 직접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름과 거주지와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표현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난 저렇게 사람 표현 안 할 건데, 난 사람 정보라면은 당연히 뭐 성별이 들어가야 되고 뭐 성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사람 정보는 이렇게 3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컴퓨터한테도 알려줍니다. 자, 컴퓨터에 잘 들어봐. 내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너한테 알려줄게. 사람은 나이가 있어. 나이는 숫자야. 사람은 이름이 있어. 이름은 문자야. 사람은 거주지라는 게 있어. 거주지도 문자야. 라고 해서 이렇게 3개를 제가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이 3개는 뭘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줘. 이렇게 중괄호를 묶습니다. 묶을 때는. 됐죠?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필요한 거는 다 준비했죠? 컴퓨터한테 뭐 한다? 자, 컴퓨터야, 요거는 사람이야 라고 제가 알려주려고 한다 그랬죠. 자, 앞으로 내가 사람 달라고 하면은 요렇게 3개 데이터를 나한테 주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칭을 해야죠. 사람이라는 거. 퍼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렇게 모아둔 거 있죠? 요거를 클래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야, 인트 3개 넣는다면서 왜 갑자기 문자열이 들어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 안 해줘. 내가 모르는 거야. 빨간 줄이 뜹니다. 자,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인트 3개가 아니라
자, 요게 이제 안 되죠. 안 돼요.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컴퓨터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야, 인트 3개 넣는다면서 왜 갑자기 문자열이 들어와? 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 안 해줘. 내가 모르는 거야. 빨간 줄이 뜹니다. 자,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인트 3개가 아니라 요거 대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뒤에 대괄호는 이거 꾸러미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전체를 퍼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new int 3이 아니라 int 3개짜리가 아니라 퍼슨이에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이렇게 소괄호를 붙여줍니다. 이건 이제 문법적인 거라서 일단 여러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ARR은 이제 나이와 이름과 거주지를 저장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 꾸러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3개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 3개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를 저장하고 싶으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ge 이렇게 저장하시는 거예요. .home .name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냥 집중하시고 핵심은 이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됐죠? 컴퓨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컴퓨터야, 사람 저장소 하나 만들어봐. 그럼 사람 저장소가 만들어져요. 사람 저장소는 어떤 저장소다? 숫자 하나 저장할 수 있고요, 문자 2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저장해야 되는 곳은 이름이 ag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문자를 저장해야 되는 곳은 home과 name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용 방법은 새로운 문법이긴 하지만 결국 변수잖아요. 변수를 묶어놓은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랑 동일해요. 복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ARR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나이는 age, ARR, 사는 곳은 home, 이름은 name. 잘 나오는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면 변수만 사용했을 때보다 객체를 사용하면은 이제 약간 뭐랄까, 이 ARR이라는 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홍길동의 모든 정보를 여러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뭐랄까 다른 사람의 이제 정보가 섞여 들어올 염려가 더 줄어들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배열처럼 같은 변수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자료형까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개의 데이터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계속 강조 드리지만 이 클래스 어디에 만들어야 됩니까? 클래스 밖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자, 보시면은 이게 system.out.printf 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단순 출력문인데 반복되고 있죠. 자,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찾으시면은 지금 그래도 좀 그 감각이 있으신 겁니다. 이 문제 있죠,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어요, 문제. 두 번 작업했죠, 저? 구두점 찍는데 얘 찍고 얘 찍었잖아요. 이거 중복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구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앞에 안녕하세요 이런 거 붙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만 붙이면 안 되겠죠. 똑같은 기능이니까. 거기도 붙여야지. 두 번 작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여러 명일 때 이거를 여러 개 쓰면은 인사말 바뀌었을 때 사람 개수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함수를 만들죠, 함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이름은 introduce라고 할게요. 자, 나이랑 거주지랑 이름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 대신 ARR1의 age name 홈이에요. 그래서 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사회 대전사는 홍길동입니다. 이순신 하려면 이렇게 이순신 넘겨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했던 그 함수의 함수. 이렇게 세 개가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결국 ARR age가 20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20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이제 2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0이 저장되어 있는 ARR.age 이 표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됐죠? 자,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도 여기만 바꿔주면 되니까 편하죠. 자, 근데 여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자, 그럼 ARR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ge라고 되어 있고요. name, home